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11월 15일 마감 시황인데 오늘 이제 환율 강세 이머징 업. 여기서 이제 뭐 중국의 위안화라든지 우리나라의 원화라든지 이런 통화가 강세로 가다 보니까 중국 증시나 한국 증시도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좋아지지 않을까 그 이야기고, 밑에 이제 적어드린 거는 그동안 이제 코스피 쪽은 사실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 뭐 LG에너지솔루션, SDI, 뭐 최근에 이제 하이닉스까지, 그리고 최근에 또 기관들이 많이 매수했던 뭐 외국인이 매수했던 포스코홀딩스도 있고, 또 화학업 정도까지 올라가면서 많이 올라가서 10% 이상 올라왔죠. 근데 코스닥은 그동안 바이오주, 특히나 게임주가, 게임주가 시가총액 상위에 있지 않습니까? 위메이드, 펄어비스, 카카오 게임즈가 약하면서 코스닥이 좀 약했었는데, 이제 좀 키높이가 됐지 않나. 그러니까 키높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같은 밸런스를 맞추지 않나. 그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환율 이야기부터 먼저 하게 되면, 어쨌든 환율이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게, 어차피 우리나라는 달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 원화를 쓰고 있으니까. 근데 지난번 물가지표 발표 이후에 그것도 있고요. 또 영국에서 빨리 순핵 총리가 빨리 선임한 것도 있고, 어쨌든 달러가 이렇게 빨리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는 많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결정적으로는 유럽 출발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유럽 쪽에서 좀 빨리 안정된 것도 있어요. 안정됐단 말이 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에 대한 시장 분위기, 그쵸, 휴전 뭐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영국 총리가 빨리 신임되면서 이제 감세 정책을 다시 정세 정책으로 갔던 부분, 그러면서 유로화가 한 5% 이상, 왜냐하면 달러 인덱스의 40%, 30, 40%가 유로화입니다. 자, 그런 흐름이 있다 보니까 환율 시장 자체가 마침 또 우리나라와는 영향이 높은 중국의 위안화까지 상당히 빠르게 강세로 가져면서,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유럽보다도 중국의 의존도가 되게 높죠. 그런 상태에 있다 보니까 시장은 자연스럽게 성장주 위주, 한국은 성장주가 많지 않습니까? 반도체도 성장주고, 그렇죠. 전기차도 성장주고, 배터리도 성장주고, 바이오도 성장주예요. 성장주가 아니라고 말하면은 뭐 KTNG라든지 통신사, 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데, 자, 그런 관점에서 시장은 정말 열심히 올라왔는데, 아직까지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한장 확률하고 여기도 보게 되면요. 지금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여기 환율입니다. 지금 1400 얼추 40원 갈 거 하다가 지금 뚝 떨어졌어요. 그쵸? 그리고 노란 선이 코스피 지수, 빨간 선이 코스닥인데, 뭐 사실 누가 먼저 가냐, 코스닥이 먼저 갈 때도 있고 코스피가 뭐 따라갈 때도 있는데, 종국에는 같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쵸?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코스피는 벌써 지금 10% 이상 올랐어요. 코스피는. 자, 우리가 먼저 같이 분석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분석을 했죠? 자, 코스피는 우리가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10월 저점, 10월 13일 2160인데 그냥 2150 잡았어야 않습니까? 요거 잡고 10% 계산해 보니까 2365가 왔어요. 2365는 벌써 지난주에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도 대략 100포인트가 더 뛰어 있어요. 그럼 이거는 이제 뭡니까? 이거 아직도 베어 마켓 랠리예요? 이는 그냥 랠리입니다. 이제는 여기서 100포인트만 더 오르게 되면 정확하게 20%가 상승을 합니다. 우리가 고점 대비 20% 빠지면 약세장이라 그러죠. 다 반대로 저점 대비 50, 20% 올라도 저는 강세장이라 그럽니다. 왜 그렇죠? 여기서 정별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코스피는 앞으로 2365라는 포인트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예, 다른 어떤 저가 매수는 들어올 겁니다. 그걸로 분석을 할 때 코스닥은 조금 아직까지 키가 너무 낮았었어요. 동생이 조금 덜 먹었으니까 키가 작을 수도 있긴 있겠죠. 근데 코스닥은 그러면 한 670이라는 자리를 갖고 10%를 계산하게 되면 딱 745 정도, 딱 오늘까지 나옵니다. 10% 이제 10% 구간 들어왔으니까 조금 더 코스닥의 수급은 좋아지겠죠. 지난 코스피 상승에는 특정 삼성전자만 오르면서 오히려 거래량 증가는 없었지만은,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상당히 거래량까지 증가를 합니다. 이는 왜 그러냐면, 코스피 쪽은 시가총액이 삼성전자, 엔솔, 하이닉스 3개 정도가 30에서 40%를 담당해요. 근데 코스닥은 10% 넘는 종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많이 아시겠지만은 에코프로 BM이 잘 간더라도 또 한편 셀트리온이 또 못 갈 수도 있는 거고, 약간 그런 그림인데, 자, 요 관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시장 구성을 봤을 때 이렇게 좀 분석할 수가 있어요. 오늘 투자자별 동향인데, 자,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코스닥의 주인은 보통 코스피의 주인을 외국인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코스닥의 주인 코스피의 주인 외국인이 오늘 2,350억을 팔았어요. 코스닥의 주인은 누굽니까? 개인이라 그럽니다. 근데 개인이 2,300억 정도를 팔았습니다. 코스닥의 주인이 주식을 팔았으면 그 누군가가 산 겁니다. 조건 따라 달라요. 코스피는 외국인이 사면 올라가고 팔면 내려갑니다. 어지간해서 많이 경험했죠. 코스닥은 반대입니다. 외국인이 사고 기관이 사면 올라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오히려 개인이 팔면 거의 99% 확률로 올라갑니다. 근데 금액이 시가총액이 코스피는 2,000조고 코스닥은 대략 600조 정도 됩니다. 600조, 좀 한 400조 정도 되나요? 조금 안 되죠. 얼마 정도 됩니까? 말 나온 김에 하도 맨날 오르니까 제가 깜빡깜빡합니다. 코스피가 지금 1,500, 1,959조, 2,000조. 그리고 종목은 비슷비슷합니다만 코스닥이 340조니까 대략 6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그냥 금액으로 놓고 보면 코스피를 2천억을 팔았지만은 6배를 곱하면 조금 오버된 뭐 분석이긴 한데 1조 정도로 매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이 압도적으로 강했겠죠. 근데 이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이 뭐 외우면 어려우니까 그래도 우리 하루에 하나 인사이트는 얻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매매 비중을 보면 주인이 누군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기준으로 보면 대부분 코스닥 11월 접어들어서 개인들의 코스피 비중이 좀 많이 늘었어요. 40% 있으면 대통 50 왔다 갔다 합니다. 100을 기준으로. 근데 최근에 개인들의 코스피 비중이 많이 증가한 걸로 나오죠. 이거는 많이 팔았기 때문입니다. 많이 팔아서 그래요. 근데 외국인은 대략 25% 전후, 기관은 한 16%.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체 이 비중만 놓고 보면 역시나 코스피의 주인도 개인이지만 개인은 퍼져 있어요. 그 특정 종목에 몰려 있고 또 매매를 보통 반대로 합니다. 그리고 개인은 환율 따라 주식을 사지 않아요. 외국인이죠. 왜? 외국인은 달러를 가지고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비중은 24%지만은 코스피의 주인은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사는 종목은 지수랑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대신 기관이 사는데도 지수보다 강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왜? 외국인은 대부분 환율 베이스나 주요 큰 주식만 삽니다. 업종별로도 탑티어. 어쩔 수가 없죠. 외국 회사에 한국의 자동차 현대차, 기아차, 한국의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국의 배터리, 한국의 철강, 그냥 포스코. 큰 것만 삽니다. 유니버스를 구성할 때. 사이즈 기준으로. 근데 기관들은 보게 되면 약간 내수주도 많이 사요. 근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의 내수주가 매력적일까요? 글쎄요. 한국의 통신사, 한국의 뭐 편의점, 한국의 백화점. 그럴 바에 미국에 투자하는 게 낫죠. 더 큰 회사. 그렇기 때문에 약간 외국인들은 환율에 민감한 성장 대형주를 많이 사고 기관들은 약간 최근에 어떤 걸 했습니까? 뭐 이제 많이 어떤 뭐 석유화학주 사는 것처럼 약간 조금 좁은 시각으로 삽니다. 그래서 단기 수익률 지수가 팍 치고 갈 때는 외국인이 주인, 지수가 치고 가다가 약간 행보할 때는 기관이 주인. 정말 시장은 지금 보란듯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그런 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약간 치고 갔지만 3일 정도 움직여 버리니까 외국인이 주도했던 삼성전자, 하이닉스, 엔솔은 멈춰버리고 기관이 주도했던 중국 관련 소비주들, 그죠? 중국 관련 소비주들 또는 뭐 일부 항공주, 건설주, 물류, 운송 또는 뭐 지금 음식료 업종까지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달라요. 코스닥은 지금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동일한 비중으로 만약에 보게 되면 어디 갔어요? 네, 제가 조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이 80%입니다. 80%예요. 외국인이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외국인은 13% 정도, 기간은 한 자리밖에 안 돼. 그런데 이것도 재미난 게 있어요. 그럼 개인이 코스닥을 그렇게 좋아하니까 한편으로는 오늘 같은 날 코스닥이 많이 폭등할 때는 개인이 많이 팔면 많이 팔수록 오르겠죠. 맞습니다. 이건 분석이 틀려요. 코스피 쪽은 오히려 이렇게 합니다. 코스피 쪽은 개인이 판 걸 분석하기보다는 외국인이 사거나 기관이 산 종목을 분석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어려우면 제가 어지간하면 기관이 산 종목을 분석을 하라 그래요. 잘 들으세요. 코스피 쪽은 내 종목이 코스피 대형주다. 그런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기관이 산 종목, 외국인 산 종목은 까만 머리도 많아서 어렵습니다. 그럼 제일 쉬운 게 뭐냐 하면 개인이 많이 매도한 종목을 사는 분석을 하는 거예요. 좋아요 한번 누르셔야겠죠. 자, 그러면 오늘 기준으로 오늘 개인들이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코스닥에서 다 올랐을 거예요.
그것도 많이요. 자, 보십시오. 그냥 개인들이 매도한 걸 찾는 겁니다. 이 역발상, 이거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개인들이 매도, SM 좀 돌리죠. 알테오제 오늘 많이 올라죠. 동진세미캠, 네. 첨보, 예. 유메이드. 물론 여기서 잘 고르셔야 돼요. 또 웬만하면 그죠? 약간 결이 비슷한 거. 반도체, 원익 QNC, HFR, 5G, 시젠. 개인이 매도한 종목을 보는. 매수한 종목도 움직이긴 합니다. 근데 아마 오늘 시장인 이기지 못했을걸요. 에코프로 BM, 엔캠, TS는 좀 올랐어요. 그죠? 근데 여기는 약간 이제 신흥 SH 오늘 많이 빠졌어요. 그쵸? 아프리카 TV는 맞긴 맞지만 신라젠네. 더 쉽죠? 오늘 인사이트는 바로 봅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매도한 종목을 사라. 오늘 요거 하나 딱 기억하시면 여러분이 지금 11분 동안 했던 영상이 잊혀질 것 같지는 않아요. 좀 늦은 시간이었지만 오늘 마감 시황은 코스닥은 개인이 매도한 종목을 분석하면 외국인이든 기관은 담고 있다. 내일 뵙겠습니다.